네, 안녕하세요. 보시사주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 일지가 사, 유, 축이라면 2025년 하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유축은 어떤 흐름인지 함께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 날씨예보 놓치지 마세요. 그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기준은 일주의 아래 칸인 저 일지의 사, 유, 축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신자지는 이어서 올려드리고 인호술과 해묘미는 지난 영상 상단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일지 사유축에게 지살에 해당합니다. 그럼 지살은 무슨 말이냐면 땅지자를 쓰는데요. 공통적인 키워드는 작은 역마라고 해요. 재배치, 정리, 구조 변화입니다. 근데 너무 혼란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정확히 지살이 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지살의 예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재의 소속 및 환경이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직장 또는 어떤 커뮤니티 또는 어떤 단체와 조직들 속에서 내 환경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고, 이 불안이라는 게 뭐 잘 될까 말까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있는 상황이 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이 자리가 불편하다는 건 뭔가 불안하다라는 건 좀 달라요. 내가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이제 아닌 것 같고 내가 계속 여기 있어도 되나? 이런 느낌들이 좀 드시는 분들이 사육축 중에 분명히 지살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제일 큰데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에서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이럴 때 팀 변화, 로테이션, 인아웃이 일어나는데 이 팀 변화 같은 경우는 내가 원래 속해 있는 팀에서 재구성이나 재배치나 팀이 재결성이 되고 재편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오셨던 어떤 손님분이셨는데 간호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상근직이셨는데 내가 3교대로 갑자기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셨던 적이 있고요. 인아웃 같은 경우는 내가 새로운 일에 대한 인 또는 조인, 아니면 내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웃 같은 경우가 조금 마음이 아픈데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직들이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곳에서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슴이 아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 관계 속에서 내 자리가 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 또는 이 일터뿐만 아니더라도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관계들 속에서 내가 이 사람과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새로운 사람과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사랑 이런 거를 떠나서요.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사람 말고 다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라인이라면 다른 라인이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내 자리가 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도 어떤 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은 기존의 거처, 집 또는 가족, 직장 등에 대해서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기존에 머물고 있던 어떤 집에 대한 기준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원래는 어떤 조용하고 한적한 어떤 생활 반경 속에 살길 원하다가 이런 해에는 갑자기 이사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도시나 내가 조금 더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으로, 좀 시끌시끌할 수 있는 곳으로. 또는 가족에게도 어떤 가치가 바뀌는데요. 이건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내 가족이 무슨 일이 좀 생겨요. 크고 작은 이슈들이 생기다 보니 내가 가족을 돌보느라 내가 땅이 움직인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직장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내가 이게 끝일까? 아니면 내가 이거 다음은 없을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게 올해 조금 더 선명해지시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이 드셔요. 역마랑 지살의 차이가 정확히 뭔데? 역마 같은 경우는 움직이고 싶다. 외부 기회랑 어떤 변화 속에 내 의지가 반영이 돼요. 근데 지살 같은 경우는 네? 제가요? 어쩌다가요? 이런 거예요. 내면에 불안과 불편이 생기고 내 의지보다는 타인과 주변의 환경 속에서 내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죠?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당황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가 여기서 내가 이게 너무 낯설고 두렵고 불편하다고 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더 동동동동거리고 어떡하지 하다 보면 다음을 위한 출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사유축이신 분들은 내가 이 다음을 그래 난 여기까지였구나, 아니면 내가 그래 뭐 지금까지 즐거웠고 재밌었어 한잔해 이거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하고 다음을 향해서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무조건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때 뭐 나가는 일도 생기고 내가 주변 때문에,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자리가 불편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마치 여기서 안 될 것 같고 나가면 불안해질 것 같고 불행해질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무조건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세상 많고요. 더 좋은 환경도 많이 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세 번째는
관계 정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얘기인데 사람의 인생은 버스 운전사랑도 같대요. 어떤 사람들이 정류장에서 타고 내리고 어떤 사람은 첫 번째에서 내리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종점까지도 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차고지에 들어가서 차에 마지막 내리는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정리에서 내가 묵었던 것 또는 내가 여기에 매여있고 묶여있던 것들이 사유축 안에서 이걸 끊어내야 될 것 같다는 거 사실 느낌이 와요. 그리고 그게 진심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이 선명하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캐캐 묵은 것들은 끊어낼 수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내야 새로운 게 와요. 그러니까 관계 정리가 나쁘고 걱정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못 바꾸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없거나 그렇다면 올해 사유축들은 나를 지키는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어떤 변화냐면 먼저 새로운 공부예요. 내가 처해져 있는 새로운 환경 속에 대한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내가 배우고 싶던 거 평소에 그거를 시작하셔도 괜찮고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려면 사실 해야 되는 거 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는 마음 공부를 조금 하세요. 이런 해에 내가 뭔가 종교를 믿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어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나누진 않는데요.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신 종교를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럴 때 걱정들 하세요. 뭐 내가 이런 거를 나가서 청년회 활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뭐 장년 활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고민들이 계신데 그 뜻이 아니고요. 신께 의탁해서 내가 좀 더 의지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지살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땅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 땅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내가 진짜 나한테 이롭게 써야 되는 어떤 기운과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하시고 그냥 머무르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을 마주할 수 있도록 신께 의탁하고 내가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일간 같은 경우는 모임이나 네트워크를 넓혀가셔서 인맥 관리를 조금 잘 하시는 게 올해 사유축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유축은 모두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지살이라는 건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시는 해입니다. 그러니 사유축 분들 모두 걱정 마시고 이 흔들리는 속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딱 잡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 예고입니다. 일지 신자진에 해당하시는 분들과 또는 신자진이 내 주변인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 채널을 놓치시면 알고리즘 때문에 다시 못 볼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보시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